오늘은 그 암의 원인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전적 요인이 많이 있겠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뭐 유방암이나 난소암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거,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암물질, 뭐 화학물질, 뭐 여러 가지 또 방사성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암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성면이나 벤젠, 뭐 비소 이런 것 같은 게 이제 암을 많이 유발을 하고, 옛날 우리 보면은 이제 쓰레트도 암을 유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고 하는 거지만은 암을 유발하고, 또 이제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천장에 이제 상면 재질로 된 이제 보드를 천장에 받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암을 유발한다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교체 작업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이제 방사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병원을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무슨 진짜 할 때 엑스레이 검사 뭐 MRI 이런 거 찍으면 이제 방사성에 노출돼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검사로 갔는데 그게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 암을 유발하는 이제 많은 요인으로 생활 습관을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게 이제 과도한 음주, 뭐 잘못된 식습관, 뭐 이제 신체 활동 부족, 비만 등 여러 가지 어,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흡연을 많이 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 구강암, 뭐 인후암, 방광암 등 여러 가지 흡연으로 인해서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을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근데 또 인후암뿐만 아니라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흡연의 그 문제를 봤을 때 이제 가장 이 폐 속에 이제 니코틴이 누적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폐암으로 이 폐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또 그게 또 이제 폐가 쪼그라들면서 이제 딱딱 굳는 거지, 경화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폐암으로 많이 이제 흡연을 통해서 폐암으로 많이 걸려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과도한 음주문화도 이제 생활 습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도한 음주, 이것이 이제 가안암이나 식도암, 대장암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음주를 즐기게 되는데, 어떤 자료 보면은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도 위험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음주를 못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하고 신체 구조가 틀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알코올 몸속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습니다. 그게 좀 약해서 그런가 이제 좀 술을 먹으면 좀 도대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작년 올 초였을까 구정 때 이제 성묘를 갔다 막걸리 좀 남은 거 있는데 그거 잠깐 마셨는데 상당히 어지럽더라고요. 이게 이제 음주도 아주 위험합니다. 음주 그게 결국에 이제 우리 그 아는 당숙도 아주 체격이 좋고 건장하고 또 건강하셨습니다. 건강하셨는데 그 음주를 잘 하시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간경화, 간 이제 지방간 간경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엔 간암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간이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생활 속에 보면은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균들이 이 암을 유발할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밖에 돌아다니면 우리 이제 배기가스 자동차에서 질산화물이나 이런 일산화탄소 이게 보이지 않게 또 그 공업단지 같은데 하면은 이제 암을 유발하는 그 화학 물질들이 수십 가지들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흡입을 뭐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암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또 그 직업병으로 또 이제 판정이 받아가지고 이게 결국엔 예, 이제 암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경우도 뭐 그 직업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암을 유발하는 그런 게 아주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 화학 물질들을 자꾸 이제 접하다 보니까 그 암을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많은 또 암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스트레스 관리도 참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호르몬 변화를 유발을 하게 되는데 호르몬으로 위해서 이제 여성에게는 유방암, 그 다음에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이렇게 그것도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음,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특정 요소에 의해서 그래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들이 유방암 가면은 병원 가면은 집사람도 그 유방암으로 이제 어, 그 유방을 일부 절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주 흔한 병인 것 같아요. 남자는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이제 전립선암 이제 걸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남성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게 이제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에스트로겐이나 여성 호르몬 이제 증가하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게 좀 남자도 이제 가슴이 나오고 가슴이 처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호르몬 요인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만성염증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그 만성염증 물질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도 생활하다 보면 피곤하고 또 어디 아프고 이게 관절염 몸에 아프고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 통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성 염증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대장암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각 열정 산물들이 결국에는 이제 모여서 이게 암을 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그 몸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이제 암세포가 몸속에 돌아다니는데, 면역력이 정상의 경우에는 그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렇지만은 면역 체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암세포가 이제 증식을 해서 결국엔 암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암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암을 누구나 어떤 그 다양한 암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암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하나는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은 이제 그 욕심에 이제 약간 이제 대략적으로 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암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방을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은 암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 개략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제 아주 희귀한 그런 암 종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유전적인 영역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이제 암을 유발을 많이 하죠. 암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암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방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암에 대한 예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모든 병은 이제 욕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욕심에서. 이제 과도한 욕심은 이제 병을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이제 음주, 이제 과음, 과식, 과로, 이런 것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과한 것들은 암을 유발을 합니다. 술을 막 마시면 그때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술에는 장사가 없다고, 결국에는 이제 간 건강에 해를 끼쳐서 결국에는 종착점이 간암이 되고, 또 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먹는 걸 조절을 잘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게 자꾸 너무 많은 그 음식들을 섭취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위도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많은 그 발암 물질이 함유된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은 결국엔 위암이 발생입니다. 위암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또 과로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엔 암으로 갑니다. 자꾸 이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은 이게 면역 체계가 무너집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엔 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욕심을 좀 줄여야 됩니다. 욕심을 줄이면은 몸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정상적인 면역 체계도 생기면서, 아까 과음, 과식, 과로, 이런 과욕들이 모든 몸을 해치게 됩니다. 그것을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첫 번째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욕심을 줄여라. 욕심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으로 만약에
가음한다, 음주를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이게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음 하루에 막 소주를 막 5병, 6병, 막 10병씩 이렇게 마시는 거다. 이제 기분 좋게 뭐 한두 잔, 뭐 한 병 정도, 이게 양을 욕심을 줄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기분 좋게 이제 어차피 어떻게든 이제 암이 걸릴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과한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이제 과식을 하는 것보다 소식을 해서 위에 부담을 줄이고, 가로도 마찬가지로 좀 쉴 땐 쉬고,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다, 아니면 또 그 업무량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걸 첫 번째는 이제 욕심을 줄이는 거죠. 욕심,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온도입니다. 온도. 우리는 체온은 36.5도가 적정 체온입니다. 36.5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암이 유발할 수 있는 우리 체온 조건이, 체온이 1도씩 떨어지면은 암이 아주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보면은 뭐 치마를 막 작게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여름에는 이제 괜찮게도 시원하니까, 더워서, 너무 더워서. 근데 겨울에도 그렇게 이제 확실한 거 아니지만은 제 추정에 의하면은 약간 미니 스커트식 이렇게 차게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이 짧은 치마 이렇게 해서 이제 항기 냉기가 이제 자궁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쪽에 이제 이 애기뽀라는 그 자궁 쪽의 온도가 이제 바지를 입었을 때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겠지만 치마를 입었을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온도는 겨울이면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앱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팬티 하나 달라니까, 아니 뭐 이렇게 그 스타킹 입는다 해도 이제 멋으로 이렇게 다니지만은 그 온도를 1도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가는 게 이제 자궁암이 됩니다. 자궁암, 뭐 난소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우리 몸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돌아다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암세포가 돌아다니지만은 우리 몸이 건강한 면역 작용을 하고 되면은 그 면역 세포들 다 잡아먹습니다. 다 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이 이제 정상적으로 증식을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암은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돌연변이 세포. 그게 이제 돌연변이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이제 결국엔 암이 되는 겁니다. 암이 돼가지고 이게 뭐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 체온을 1도씩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확실히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나 사람들 보면 여름에 그 냉수, 차가운 물 이거 잘 마십니다. 이게 막그 술도 마찬가지로 맥주 시원한 거 막 들이킵니다. 결국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내장이 들어가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차가운 게 들어가면 1도씨라도 내려가겠죠. 결국에는 이제 차가운 게 노출되는 게 위암. 나중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뭐 대장암, 뭐 직장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온도에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성분이 뭐 방사선이 뭐 여러 가지 그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온도입니다. 온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1도씨를 높여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만이 암이 생성이 안 됩니다. 증폭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절대 몸을 체온을 1도씩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물도 저는 보면은
냉장고에 물을 잘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밖에다 항시 상온에다가 물 상온을 먹고 아니면 이제 따뜻한 물을 자꾸 마셔야 됩니다. 따뜻한 거. 그래야지만이 몸이 이 따뜻하게 유지되면서 면역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온도를 36.5도 적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을 예방하려면은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이 우리가 이제 주간에는 이제 그 햇빛을 쐬야 됩니다. 햇빛을. 그래서 이제 햇빛을 쐬서 한 최소 20분에서 30분 비타민 D를 생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생성을. 왜? 그게 이제 생성이 되면 낮에 그 생성됐던 이제 비타민 D가 저녁에 잘 때 그게 이제 그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몸속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온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옛날 우리 딸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어컨 온도를 이제 저는 막 그 23도, 24도 내려가 막 추워가지고 이제 시원한 건 좋은데 너무 추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우리가 그 적정 수면 온도가 23도에서 25도라고 했습니다. 23도에서 25도. 근데 저는 에어컨 온도를 27도에 맞춥니다. 27도, 29도 맞추면 약간 더운 것 같고 27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27도로 에어컨을 온도를 설정해 놓으니까 딸이 이거 에어컨 튀나 말하다 막 그러는데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집사람이 이제 그 막 차갑게 몸을 시원하게 막 상하라고 문 활짝 열어놓고 이게 자꾸 이제 그 몸을 36.5도가 되는데 자꾸 이제 몸에 열이 나서 그런 거죠. 건강해서 그런 거지 모르는데 이 체온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게 암을 유발을 시킨 겁니다. 예전에 그래도 집에 이제 또 에어컨을 27도인가 켜져 있기를 제가 20, 좀 이제 애들도 생각해서 26도로 낮춰놨습니다. 그러다 막 갑자기 깜짝 놀란 게 집사람이 이제 저번에 말했거든요. 그 온도 너무 낮게 하면 이제 암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이 알아서 이제 26도는 누가 이렇게 내려놨다 27도로 맞춥니다. 27도. 이게 여름에도 에어컨을 막 그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은 이게 너무 그 낮은 온도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은 결국에는 체온이 이제 36도가 아니라 35.5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암이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이제 빛,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또 이제 저녁에 깜빡하고 불을 켜놓고 잡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계속 빛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보면 무드등이니 뭐 해가지고 켜놓고 잡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꼭 11시부터 3시까지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11시부터 3시까지.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 현대 의학에서는 경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양 의학에서는 경락이 있습니다. 간경과 간경이 우리 이 몸을 그 간이 보면은 안에 그 해독 작용을 합니다. 막 그 유해 물질을 들어오게 되면은 간이 해독을 하고 또 저녁에 그 피로 물질 쌓여 있으면은 간이 간 경락이 도는 시간이 11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11시부터 돌기 때문에 그 이제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간이 활동을 이제 지장이 됩니다. 지장이 다른 막 그 경락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잠을 자주게 되면은 간이 몸속에 있는 피로 물질들을 싹 그게
피로 물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저녁에 잘 때 그 불을 끄므로써 이 피부에서 멜라닌 세포가 이제 에, 낮이 아니고 이제 밤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불을 완전히 방을 깜깜하게 하고 자야 됩니다. 무드등도 켜면 안 됩니다. 무드등도 켜면 안 되고 아주 시커먼한 그런 암막 같은 그런 방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멜라닌 세포가 이제 밤이 됐으니 밤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밤에 우리가 그 수면을 취하게 되면 강경이 돌고,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몸속에 이제 멜라닌이 돌면서 이게 그 몸속에 있는 피로 물질들, 불필요한 물질들을 싹 그 몸속에서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해. 피로 물질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면역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뭐 막 피로 물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증 물질 쌓여 있고 하면 그게 암을 유발하는 원인들인데, 그런 물질, 염증 물질도 돼가지고 간이 딱 그 해독 작용을 합니다. 염증을 다 걸러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간이 활성화, 간경이 경락에 도는 그 운행하는 시간 11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1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몸속에 있는 유해물질도, 그 멜라닌 세포는 그 염증물, 유해물질도 싹 몸속에다 걸어줍니다. 저녁에 이제 그 집사람한테 저녁에 불 켜고 자면 또 안 걸린다. 이제 아예 이제 방에다가 커튼을 치고, 암묵 커튼을 치고 잡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빛에 저녁에 잘 때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너무 컴컴해가지고 뭐 보지도 않는데 뭐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면역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아주 컴컴한 방에서 자야 됩니다.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체온 1도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빛입니다. 잘 때는 무조건 캄캄하게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멜라닌 세포 활성화되면서 면역 체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생활 습관, 뭐 그 음식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탄 음식, 우리가 이제 탄 음식 대표적인 이제 우리 삼겹살이나 뭐 소고기 구워가지고, 아니면 그 생선들을 구우고 할 때 보면은 시커멓게 타버리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이제 탄 것은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암이 돌연변이 세포입니다. 돌연변이. 네, 탄 것은 그게 고기가 아닙니다. 타버린 겁니다. 고기가 아니라 이상한 물질, 돌연변이 물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탄 음식, 또 그 가공식품, 뭐 또 이제 고기를 뭐 소세지나 이런 것들 이제 이제 적당히 먹으면 돼.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튀김류, 이게 튀긴 것들은 열에 의해서 또 그게 적당한 튀겨진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좌우지간 튀김류는 암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일반 끓여서 물에 이렇게 찜을 하던가 해가지고, 물에서 이제 팍팍 꺾어서 물로 해서 뭐 간을 맞춰가지고 국을 끓인 것들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웬만해도 잘 타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너무 과하게 그럼 다 타버리면 그거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탄 음식, 그 다음에 가공식품, 그 다음에 그 튀김류, 이것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꼭 거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 음식 습관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좀 저는 이제 그 삼겹살을 구워 먹더라도 가면은 다 그 부위는 전부 다 다 제거를 하고 먹습니다. 그럼 이제 고기 같은 건 이제 그걸 먹기 좋게 하려면은 제일 좋은 게 이제
찜을 하는 건데 찜에다 그대로 그냥 바꿔가지고 압력밥솥에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을 맞춰서 그거 이제 그냥 말고 타는 거 없이 그대로 익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거 그건 맛있는 그거는 이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타지만 않으면 그래도 우리는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탄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돌연변이 그 세포로 거기에 이제 타는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음식 그 TV 같은 거 보면 셰프들이 막 요리하는 거 보면은 막 그 탄 이제 뭐 햄버거도 마찬 햄을 그 패드 그것도 마찬가지로 막 타가지고 그걸 해서 막 먹는데 아 저거 나중에 이제 몸속에 그게 이제 암세포가 이제 몸속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온이 1도가 떨어지고 이제 아주 그 암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암세포가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온도, 체온을 1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몸을 이제 빛에 이제 저녁에 잘 때 아주 캄캄한 그게 멜라닌 세포 면역 체계를 중요한 것이 이제 암 환자들이 중요한 게 뭐냐 면역력이 필요한 겁니다. 면역력 때문에 이게 면역력 올리기 위해서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 운동요법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암 환자들이 또 이제 그 암 한우들이 하는 게 또 이제 그 맨발 걷기도 참 좋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맨발 걷기. 그래서 이제 그 빛에 노출이 안 돼. 잘 때는 이제 밖에 돌아다닐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잘 때는 빛에 노출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음식 습관 마찬가지로 탄 거, 뭐, 그 가공식품, 튀김류, 이런 종류만 좀 피해주면은 이제 먹을 때 먹지만은 그게 너무 과하게 안 맞게 뭐 튀김을 뭐 먹고 싶으면 조금만 이렇게 먹은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너무 과하지 않게만 근데 탄 것은 그거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만 잘 조절하시면 그래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아까 방금 대로 이제 그 암에 대한 원인 그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암을 어떻게 돼서 암이 유발한다라는 거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 예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꼭 하셔야 됩니다. 4개 조건. 이거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나머지는 이제 뭐 잘 먹고 또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간암이 걸리고 위암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욕심이 없겠죠. 뭐 스트레스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욕심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어떻게든 저녁에 잘 때 이제 막 그 거기는 뭐 가스가 들어오는 거 아니고 하니까 이제 그 온돌방 우리가 막 불을 펴가지고 뜨뜻하게 자니까 저녁이 좋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뭐 전기가 이제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그 온 천지가 다 암흑이기 때문에 저녁이면 밖에 나가도 암흑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멜라닌 세포가 이게 생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근데 지금 도시에는 나가면 그냥 저녁 2시, 3시, 한 11시부터 무조건 자야 되는데 돌아다니니까 이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산속으로 가면 그래도 암이 다 이제 또 그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금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그 실천을 하게 되면은 암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소가 이제 제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막 그건데 뭐 그 너무 그 암 유발하는 물질들에 노출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너무 그 욕심을 부려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온도를 절대 36.5도 밑으로 떨치면 안 됩니다. 떨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빛에 노출되면 아주 컴컴하게 자야 된다는 거. 탄 음식, 가공식품, 뭐 튀김류, 음식 문화를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먹을 먹더라도 적당히 이렇게 생활하시면은 암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내가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